사람 사이 관계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라고도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다 필요 없고 혼자가 최고입니다만 세상살이 사람 안 보고는 살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나이 들면서 무례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책 나는 왜 저 인간에게 휘둘릴까에서는 사람의 심리를 날카롭게 파헤쳐 인간관계에 선을 긋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사람들을 끊어내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스스로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며 민폐를 끼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내 지인인 40대 남성은 별거 아닌 일로 약속 시간을 몇 번이나 변경하는 친구에게 휘둘려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는 자신이 늦는 시간만큼 지인이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때우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민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인은 이 친구가 그다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보여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한 나머지 스트레스가 쌓인 지인은 약속 시간 좀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문자로 몇 번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런 속 좁은 이야기하면 출세 못한다는 답장을 받았고 그 후로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사람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나무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나는 반드시 옳다라는 신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신념에 기인하여 독선적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휴일에 집에서 빈둥대는 건 좋지 않아 막차가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은 다음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같은 주장을 펼치며 남에게 설교합니다. 이는 분명 옳은 말이기 때문에 반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동이 가끔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는 무시하고 무조건 타락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타락은 나쁜 것이라는 지론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거북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주위 사람의 이런 감정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사람이 본인의 지론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널 생각해서라는 그럴듯한 말로 조언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나의 지인인 20대 여성은 널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본인 의견을 강요하는 친구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인의 고민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야 까짓것 그만두면 되잖아. 상사 따위 무시해버려라는 식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하지만 다른 직장을 구해놓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둘 수 없잖아 라고 반론하면 이 친구는 자기 의견이 부정당한 것에 대해 화를 낼 겁니다. 친구라면 연락을 끊는다는 선택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직장 상사나 동료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서류인데 본 적도 없다며 시치미를 떼거나 본인이 제시한 안건인데 몰라라고 말하는 상사는 항상 있습니다. 또한 연락 온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도 들을 적 없다고 말하는 동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는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기 보호 욕구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을 지키고자 실제와는 반대로 말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일수록 책임을 추궁당하면 교묘하게 화제를 슬쩍 바꿔 피하려고 합니다. 책임 전가의 달인이 많기 때문에 당신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지도 모릅니다.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사람은 주변에 민폐를 끼치지만 정작 본인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휘둘리는 사람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사람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에게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려서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이거나 누군가에게 휘둘려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사람은 남을 모욕하고 간섭하면서 그의 정신 상태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또는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스스로 뒤처졌다고 느끼거나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될 때 비로소 휘두르는 행동을 그만둡니다. 제대로 된 요구나 수단으로는 손에 넣지 못하는 것을 차지한 후에야 그만둡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사람이 사용하는 다양한 수법을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이 수법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을 휘두르는 사람은 종종 몇 가지 수법을 조합하여 효과적으로 주위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휘둘린다는 점을 빨리 깨닫고 잘 관찰하여 이들이 어떤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정확한 발음이나 장황한 말로 혼란을 일으킵니다. 주위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화법도 흔히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주 사용되는 것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부정확한 발음 혹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빨리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남을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당연히 상대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법도 없습니다.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이런 화법을 택합니다. 둘째, 세세한 점에 집착하여 하찮은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찌 돼도 상관없는 일을 장황하게 말하다가 다른 화제로 끌고 가기 때문에 상대를 답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화제가 비껴나가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요령 좋게 이야기를 정리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 불리한 화제를 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중요한 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어중간한 채로 둡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기획을 추진할지 말지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상사가 회의를 마치는 경우입니다. 상사가 찬성 반대 어느 쪽도 아닌 애매한 의견을 던지면 부하 직원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중에는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이 기획을 추진해도 좋다고 해석해서 진행하는 찬성파 직원이 생깁니다. 넷째, 일반론만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컨대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할 때 애초에 직원이 실수하는 이유는 같은 식의 일반론을 끊임없이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학회나 세미나에서나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직원 실수에 대한 일반론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민폐입니다. 이런 사람은 본인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건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론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체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 당혹감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지금까지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사람이 이용하는 수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는 어느 누구든 그 수가 많건 적건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대체로 자기 방어 때문이며 이 자기 방어는 자기애에서 유래합니다. 자기애는 정도의 차가 있지만 누구든 갖고 있으며 그 탓에 자기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어느 정도는 주위 사람을 휘두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사람은 대부분 본인은 특별하다는 특권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순히 착각이 심한 골치 아픈 사람으로 분류하면 되지만 학벌이나 직업, 외모, 재산 등 나름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세우며 본인이 나는 특별하니까 작은 실수는 용서된다고 믿는 경우에는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휘둘려서 괴로워하는 것보다 싸우는 것이 낫습니다. 휘둘리는 사람들은 되받아치지 않는다고 책임을 나에게 떠넘긴다. 나만 손해보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부리기 쉬워 보이는 것 같다 등의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런 불평불만은 휘둘리는 당사자의 진짜 속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휘두르는 사람의 말대로 행동하는 것이 편하다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에게 잔뜩 휘둘려 지쳐있는 사람에게 편하다니. 말도 안 돼. 나는 완전 악몽 같은데. 반감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거절하지 않고 상대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선택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적어도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내 탓이 아니야라는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는 하고 싶지 않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억지로 하게 됐어. 그러니 잘 풀리지 않아도 내 탓이 아니야 하고 도망칠 구멍을 남겨놓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자기의 상처 입는 일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자기 방어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앞서 3장에서 언급했듯이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사람은 특권 의식과 지배, 욕구가 상당히 강하며 오만함으로 이들에게 반기를 드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들에게 반대 의사를 내비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귀찮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꾸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휘두르는 사람의 말대로 하는 사람에게도 확실히 음해서 도망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안 좋은 소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휘둘리기 쉬운 사람은 낮은 자기 평가 탓인지 미움받고 싶지 않다, 안 좋은 소리 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아무리 남에게 휘둘려도 화내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사귄다. 누구라도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듣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주변을 신경 쓰고 상대를 배려해서 행동하고
남에 대한 안 좋은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험담을 듣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은 지금 당장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애초에 악담을 듣지 않으려는 발상 자체가 내가 노력하면 악담을 듣지 않을 수 있어라고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생각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받는 충격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빨리 남김없이 버려야 합니다. 선망은 모두의 마음속에 싹 트는 것이므로 누구나 악담을 합니다. 대놓고 험담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릅니다. 뒤에서 쑥덕거리거나 마음속으로만 구시렁거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경 써도 안 좋은 소리는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라도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상대가 왜 내 험담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폄하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누군가의 험담을 하면 본인은 험담을 듣지 않을 것이라 믿기도 합니다. 이런 욕망과 생각을 뒤에서 서술할 분석 버릇 들이기라는 대처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도 악담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는 악담을 한 사람이 트집을 잡는 이유가 그 자신에게 결점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악담을 하는 것 자체가 그의 큰 단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휘둘리기 쉬운 사람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솔직하고 순수합니다. 당연히 그 자체는 훌륭한 미덕이지만 주위 사람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맞서기에는 부족합니다. 모든 일을 의심하는 것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물론 멋대로 상상한 것이 전부 진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틀렸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한 상상은 현실에서 그렇게 큰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항상 다른 시각으로 보고 상대의 속셈을 찾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사람을 못 믿게 되고 성격이 삐뚤어질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리사욕 없는 사람은 드물고 너를 위해 내 생각해서를 특히 강조하며 진정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상대를 본인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욕망을 숨기고 있다. 휘둘려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싶지 않으면 이 씁쓸한 진리에서 눈을 돌리면 안 된다. 의심하는 눈초리로 상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말하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항상 자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빠른 소리를 하고 실제로는 본인 생각밖에 하지 않으며 뒤로는 악담을 하거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은 발에 채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그 속내를 읽어내길 바랍니다. 제3자를 이용하여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는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상사가 말한 대로 진행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나는 그런 지시 내린 적 없어 하고 상사가 발뺌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 문제로 발전하므로 그것을 피하기 위한 자기 보신 욕구라고 생각됩니다. 또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런 상사와 마주하면 어떤 형태로든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지내는 법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문서나 메일로 소통하기, 다른 하나는 1대1로 소통하지 않기입니다. 둘 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본인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른다. 게다가 남이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면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자기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의 주장을 정정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위 사람을 휘두르는 사람과는 가능한 한 1대1로 소통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예방책은 될 수 있습니다.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 문제로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으면 그때는 몰래 대화를 녹음할 각오까지 해야 합니다. 오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주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는 사람 중에는 자기 보신을 위해서라면 평범한 사람은 믿기 힘든 엄청난 말을 태연히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상사 때문에 퇴직하거나 강제 인사발령을 받게 되는 사태도 생기니 나는 내가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점점 무시해야 합니다. 휘둘리기 쉬운 사람은 올곧다고 해야 할까 남을 무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말하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마저 만족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합니다.
이런 성격은 악용당하고 그 결과 악순환에 빠져 계속 휘둘리게 됩니다. 이것이 휘둘리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처음에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무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 겉으로는 그랬어요. 굉장하네요. 힘들었겠어요. 하고 적당히 대답하고 속으로는 그래 수고했다.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적당히 좀 해라. 거 참 시끄럽네라고 무시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휘둘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휘둘립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맺고 끊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에서 맨 처음 이야기한 것이 자신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인데 이런 맺고 끊음이 가능해지면 더 간단히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어찌되든 상관없는 사람은 점점 무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례한 사람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가이드라인상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영상에서 소개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